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무엇을 드셨나요? 국물 있는 찌개 한 숟갈, 흰 쌀밥,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 지금 그 한 끼가 오늘이 아니라 내년 혹은 5년 뒤의 생명을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냥 건강정보가 아니라 제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차분하게 들으시되 한 번쯤은 자신과 가족의 식탁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먹는다면요. 잠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 정보가 가족 중 누군가에게도 필요하다면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치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현지 시간도 알려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방식 어르신, 올해 78. 늘 하던 대로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을 드시고 TV 앞에 앉으셨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호흡이 거칠고 입은 비틀어졌고 말은 흐릿했습니다. 그렇게 15분 만에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시간 혈압은 210을 넘겼고 CT 결과는 급성 뇌출혈.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져 며칠을 버티셨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이어가야 했죠. 그 장면, 저는 의사로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느낍니다. 문제는 약이 아니라 식탁이었다. 방식 어르신도 늘 병원에서는 괜찮았어요. 혈압약도 잘 챙기셨고 건강검진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 또는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 병은 자랍니다. 그냥 밥 먹고 국물 한 숟갈 뜨고 찌개에 밥 비비고 그 하루하루가 10년 뒤 당신의 눈, 신장, 심장, 뇌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 오는 수많은 환자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고 느낄 땐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72세 유형자 할머니는 당화혈색소가 9.5였어요. 하지만 본인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단 거 안 먹어. 사탕도 초콜릿도 안 먹어요. 그런데 식단을 보니 아침엔 조청 바른 떡, 점심엔 곶감 한쪽, 간식으로 바나나, 입에 단 걸 먹는 건 아니었지만 혈관에는 이미 달달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던 겁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건 나는 건강하게 먹는다는 착각입니다. 여기서 하나, 고대 이집트 의학서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의사는 입을 다물게 한다. 무려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현대질환의 70% 이상이 잘못된 식생활에서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증상이 생기면 약을 찾고 그 원인을 식탁에서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저에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약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는데 괜찮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하루 3끼가 약보다 셉니다. 한 예로 66세 이재석 씨는 당뇨를 진단받고도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밥 드시고 빵도 조금씩 드시고 그렇게 지내던 중 갑자기 식사 도중 말이 어눌해지고 팔이 떨어졌죠. 뇌경색, 그리고 수술. 지금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왼손은 거의 쓰지 못합니다.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빵 좀 좋아하긴 했어요. 설마 그게 문제였을 줄은. 이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무섭자고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너의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죠. 너의 음식이 너를 병들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 예를 들면 국물 한 숟갈 줄이기, 흰쌀 대신 잡곡밥 한 술, 라면 대신 두부 된장국.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 당신의 시력과 다리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눈앞의 입맛을 따르며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명을 먼저 생각할 시간입니다. 이건 위협이 아닙니다. 제가 수천 명을 진료하며 배운 진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 위 한 숟가락이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용히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다 줄지도요. 국물 한 모금이 뭐 그렇게 대수냐고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소고기무국. 어릴 땐 그런 국물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갔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김치에 밥 비벼 먹고 찌개 국물 후루룩 들이키는 게 그저 일상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본 건 그 한 모금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72세 최상필 어르신은 평소엔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산책도 잘 다니시고 담배도 안 피우셨어요. 다만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셨습니다. 김치국, 된장국, 심지어 칼국수 국물까지 싹 비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오고 구토와 함께 응급실에 오셨죠. CT 결과는 뇌내출혈. 혈압은 210. 그분은 중얼거리셨습니다. 국물이 날 죽일 줄은 몰랐어요. 소금은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할 때 가장 위험하죠.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000m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무려 3500mg.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68세 전경자 씨도 그랬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젓갈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 하셨죠. 결국 신장 기능이 나빠져 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투석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죠. 생활이 아니라 병원 시간표에 맞춘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아니, 나는 싱겁게 먹어요. 그런데 실측을 해보면 국물 속 나트륨이 하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나트륨 1500mg, 김치 국물 한 국자 나트륨 700mg, 곰탕, 갈비탕, 심지어 미역국도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믿는 오해 중 하나가 이겁니다. 천일염이면 괜찮잖아요. 하지만 천일염도 나트륨은 나트륨입니다. 입자가 굵다고, 자연에서 나왔다고, 몸에 덜 해로운 건 아닙니다. 죽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네랄이 조금 들어있을 뿐, 혈압을 올리는 본질은 그대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적인 원칙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병원에서 수없이 설명했던 실전 팁입니다. 1. 국물은 무조건 건더기만 드시기. 2. 된장찌개, 미역국, 곰탕 등은 밥에 말지 않기. 3.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시기. 4. 장조림, 명란젓, 젓갈류는 월 1회 이하로 제한. 5. 양념장은 간장 대신 식초, 레몬즙으로 조절. 이런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혈압이 10백/ 쌓인 20mmHg씩 내려가는 분들 많습니다.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 문헌에서는 소금은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이탈리아의 연구진이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고령자는 치매 위험이 2배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지 혈압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식탁은 여전히 국물로 가득하죠. 그냥 입에 익숙하니까요. 마치라면 국물 다 마시고 나서야 식사가 끝났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여기서 잠깐 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에서 미국의 중학생들이 라면을 먹은 뒤 2장 내시경을 찍었는데요. 놀랍게도 소화가 거의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제된 면발과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기 어렵고 장시간 부담을 줍니다. 이건 어르신들께도 마찬가지예요. 위장이 약해질수록 염분의 부담은 더 커지고 신장은 더욱 빠르게 망가집니다. 72세 양만복 어르신은 투석 중에도 국물 끊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이제는 심장에도 물이 차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본인도 아세요. 국물만 좀 덜 마셨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텐데. 그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다행히 국물 습관은 바꾸기 쉬운 편입니다. 처음엔 허전하고 맹맹할 수 있지만 2주만 참으면 입맛이 변합니다. 그때부터 국물 없이도 밥이 넘어가고 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소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저 지나치게 먹고 있는 게 문제죠. 하루 3끼, 된장찌개 1번, 김치국 1번, 멸치국물 1번.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당신의 신장은 하루 3번의 칼날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국물 한 숟갈 덜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혈압을 살리고 심장을 지키고 미래의 당신을 병원 밖에 있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흰쌀밥, 떡, 국수, 빵 눈으로 보기엔 순하고 부드러워 보이죠. 하지만 병원 안에서 저는 이걸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제된 달콤한 독. 82세 오순내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단 거 안 좋아해요. 초콜릿, 사탕 전혀 안 먹어. 하지만 매 끼니엔 꼭 흰쌀밥 1공기. 후식으로는 조청 바른 떡 1조각. 간식으론 국수 1그릇. 겉보기엔 단 음식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혈당은 속지 않습니다. 공복 혈당 280, 당화 혈색소 9.1%. 결국 발가락 끝 감각이 둔해지고 말초신경 손상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저리죠? 라고 물으시던 표정.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너의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음식은 당신의 병이 됩니다. 흰쌀밥 1공기에 들어있는 당 함량은 각설탕 14개와 맞먹습니다. 단맛이 없을 뿐 몸 안에서는 급속히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당을 빠르게 올리죠. 국수, 라면, 흰빵, 흰떡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스파이크는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로 이어집니다. 69세 조교남 씨 사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밥은 안 먹는다고 하셨지만 사실 매 끼니마다 국수를 드셨죠. 점심은 칼국수, 저녁은 잔치국수. 그날도 요즘 눈이 뿌옇다고 하셔서 안과로 보냈더니 망막에 미세출혈이 생겨 있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었죠. 혈당 수치는 300이 넘었습니다. 국수 좋아한 게 죄인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완전히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빠르게 에너지를 주지만 그만큼 빠르게 배고픔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더 먹게 되고 그게 바로 혈당 널뛰기를 만들죠. 잡곡을 넣은 밥은 다릅니다. 현미, 귀리, 보리, 율무 이런 곡물을 30%만 섞어도
혈당 상승 속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떡 대신 삶은 고구마나 단호박, 국수 대신 통밀 파스타나 메밀면, 빵은 통밀빵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무첨가로.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발가락, 눈, 신장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의 기술입니다. 공개된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2.5배 높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지수, GI, 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 게 아니니까라는 이유로 이런 음식들을 방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일본에서는 하얀 죽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을 우리 몸을 천천히 파괴하는 3대 요소로 보고 의식적으로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쌀은 예전엔 귀했기에 많이 먹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게 기본이 되었고 오히려 잡곡이 불편한 음식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당신을 병원 대신 일상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잡곡은 씹히는 게 많아서 싫다. 그래서 밥을 부드럽게 지어드렸습니다. 현미는 하루 물에 불리고 보리는 살짝 도정해서 압력솥에 쪄내니 말랑하니 잘 넘어갔죠. 그분은 석 달 만에 혈당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았으면 진작 바꿨어야 했어. 입맛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두 번째는 불편하지만 세 번째는 익숙해지고 네 번째는 그게 그립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에서 하얗고 부드러운 것 하나만 줄여보세요. 그 작은 결정이 당신의 발을, 당신의 눈을,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기름 냄새는 참 묘하죠. 길을 걷다가도 어딘가에서 튀김 냄새가 나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갑니다. 삼겹살 굽는 소리, 바삭한 치킨 껍질, 그 소리는 우리 뇌를 자극하고 단 한 번의 유혹으로 무너뜨립니다. 66세 정필남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가족들과 삼겹살을 구워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 괜찮겠지. 그렇게 5년을 보내셨죠.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210을 넘겼고 심장 초음파 결과 관상동맥의 60%가 막혀 있었습니다. 진짜 고작 한 번이 이 지경을 만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이 반복될 때 그게 쌓여서 당신 몸의 기름 저장소가 됩니다. 포화지방. 이게 문제입니다. 포화지방은 기름에 튀긴 음식, 비계가 많은 고기, 그리고 트랜스지방이 든 가공식품에 많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벽에 들러붙어 동맥을 좁히고 혈압을 올리며 심장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고대 인도 아유르베다에서는 기름진 음식은 마음의 흐름을 둔화시킨다고 표현했어요. 음식이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감정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그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뇌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우울감과 피로감도 함께 키웁니다. 한 분은 닭강정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75세 박대용 씨, 퇴근 후 늘 맥주 한 잔, 닭강정 몇 조각이 하루의 마무리였죠. 그러다 갑작스런 복통과 구토, 검사 결과는 급성 췌장염, 지방 과잉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죠. 한번 망가지면 당뇨와 소화장애, 체중 급감 등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분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달깡정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어요. 공개된 학술 보고서에서도 포화지방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1.8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은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죠. 그러니 결국 심장과 혈관은 조금씩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우선 기름진 고기 대신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두부, 닭가슴살, 고등어, 연어, 참치 이런 단백질 식품들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튀김 대신 구이, 기름 대신 찜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세요.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심장이 살아납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63세 남혜자 씨는 이런 방식으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삼겹살 대신 훈제 닭가슴살, 튀김 대신 가지구이. 2개월 만에 LDL 수치가 180에서 115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고기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콜백 한번 할까요? 악어똥 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겉으론 자연 친화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유해 성분 가득한 그런 제품처럼 우리가 흔히 먹는 국민 음식들도 겉만 보고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삼겹살, 통닭, 감자튀김. 그 유혹을 이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길은 늘 불편하죠. 입에 착 달라붙는 음식 대신 몸에 착 감기는 건강을 선택하세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심혈관 보호 식단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루, 당신의 숨, 그리고 당신의 가족의 눈물을 막아주는 선택이죠. 자, 이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기름진 육류 대신 생선 한 팩을 넣고 튀김 반죽 대신 두부 한 모를 꺼내보세요.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겁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불 꺼진 거실, 조용한 부엌, 전자레인지에 삐 소리만 남는 집, 그렇게 시작된 식사가 라면 한 봉지, 햄 몇 조각, 아무 생각 없이 꺼낸 인스턴트 음식이 됩니다. 70세 이만호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녀들도 출가한 뒤 혼자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준비가 귀찮아 라면으로 한두 끼 때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라면이 하루 두 끼가 되었고 햄과 소시지가 상비식처럼 냉장고를 채웠죠. 그 결과는 만성 신부전 3끼, 이제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받으십니다. 그분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설마 라면이 날 이 지경으로 만들 줄은 몰랐어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건 단순히 나트륨 함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화지방, 당류, 인공첨가물, 방부제, 색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습관입니다. 공개 학술 토론에서 발표된 연구 중 1인 가구 고령자의 식습관이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년층일수록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빈도가 높고 그로 인한 신장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양금네 할머니는 68세였습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를 특히 좋아하셨죠. 아침마다 식빵 위에 햄을 얹고 반찬이 없을 땐 소시지를 구워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아질산나트륨, 인공착향료, 색소 등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혈압 급성 악화, 신장이 부어오르고
얼굴이 붓기 시작하며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처음엔 의심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건데 뭐 어때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입에 달고 혀에 좋은 음식이 항상 장부에는 독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강한 약이자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식탁을 빠르고 쉽게 해결하려다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밥, 달걀, 김, 두부, 나물. 단 5가지면 충분히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저는 요리를 못해요. 괜찮습니다. 전자레인지 하나면 됩니다. 두부를 1분만 데우세요. 김에 싸서 드시고, 달걀은 삶아서 소금 살짝, 반찬은 무나물이나 시금치 무침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은 냉동실에 삶은 병아리콩, 찐 고구마를 보관해두세요. 전자레인지 2분이면 몸이 편안해지는 식사가 완성됩니다. 73세 윤경호 씨는 투석 직전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4.6까지 올라 의사가 당장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라면 끊고 햄 대신 생선, 삼시세끼를 소박하게 바꾸셨죠. 3개월 후 수치는 2.8까지 내려왔고 의사는 투석 연기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 라면 끓이는 건 쉬웠는데 그걸 끊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콜백 하나 더 할까요? 악어똥 자외선 차단제. 그 안에 든 건 자연이 아니라 독성분이었죠. 우리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친숙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한 끼의 편안함을 위해 나머지 삶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혼밥. 그것은 혼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회가, 가족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온 식탁입니다. 그러나 그 식탁을 건강하게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사는 어떤 표정으로 당신을 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어요. 현미밥 먹고 요거트도 자주 먹어요. 가공식품은 잘 안 먹어요. 그 말이 진심인 것도 알지만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과연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 정말 건강한가요? 62세 조선희 씨를 기억합니다. 진료실에서 항상 건강에 진심인 분이었죠. 아침엔 플레인 요거트, 바나나, 토스트 한 장, 점심엔 샐러드, 저녁엔 기리밥에 된장국. 누가 봐도 이상적인 식단 같았어요.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8.7%, 혈압 150에 콜레스테롤도 165. 선생님, 저처럼 식단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병이 생기나요? 그 한마디에 저는 식품 마케팅이 만든 착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실 요거트는 플레인이라 쓰여 있어도 무과당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당지수가 매우 높고 샐러드 드레싱에는 당과 나트륨이 가득하죠. 된장국의 국물엔 짠맛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건강하게 먹었다는 식사가 몸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겁니다.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 문헌에는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은 혀보다 위장을 먼저 생각한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즉, 단순히 입에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건강식이라는 말에 속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천일염, 죽염. 이건 자연산이라 괜찮다는 말. 실제 나트륨 수치는 일반 소금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흰쌀밥 대신 떡을 먹는다고요? 떡은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을
한 조각에 섭취할 수도 있어요. 카페라떼는 저지방이라 괜찮다고요. 시럽과 프림이 들어간 순간 당 수치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공개 토론에서 건강식품 소비 행태와 착시 효과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별표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와 실제 영양학적 이득 사이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별표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건강식 대부분은 몸이 아니라 별표 기분 별표에 좋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건강한 식사는 뭘까요? 첫째, 별표 자연에 가까워야 합니다. 별표 가공이 덜 되고 재료가 단순한 식품. 예를 들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꿀 한 방울, 견과류 한 줌. 이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둘째, 별표 소량, 분산, 다양성 별표입니다. 하루 3끼를 무겁게 먹기보다는 2끼는 간단하게, 한 끼는 단백질 중심으로, 그리고 한 가지 재료만 반복하기보단 계절 채소, 콩류, 생선 등 다양하게 조합하세요. 셋째, 별표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는 먹는다. 별표 된장국은 국물을 최소화하고 된장 대신 들깨가루나 참기름으로 향을 내세요. 간을 세게 하기보다 고추, 마늘, 들깨가루 등 천연 향신료로 조절하세요. 70세 정복씨. 그분은 당화 혈색소 7.6에서 3개월 만에 6.3으로 낮추셨습니다. 혈압도 145에서 122까지 떨어졌죠. 방법이요? 식단에서 단 한 가지. 별표 건강식을 진짜로 건강하게 바꾸신 것. 별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이젠 두렵지 않아요. 그냥 아는 만큼 먹으면 되니까요.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단순한 식사가 영혼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한 음식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침 당신이 먹은 그 한 끼, 당신의 혈관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눈을 멀게 하는 단맛, 심장을 막는 짠맛, 신장을 무너뜨리는 기름. 그중 무엇과 함께 하셨나요? 오늘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국물은 건더기만, 밥은 흰쌀 대신 길이 섞기, 커피엔 시럽 말고 계피가루 한 꼬집, 디저트 대신 삶은 고구마 반 개.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을 병원이 아닌 삶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 그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같은 식사를 반복하신다면 몸은 다음번에 강하게 신호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인 당신이라면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안녕히 주무세요.